매주 화요일마다 책 한 권 소개하고 있죠. 오늘도 안정환 작가 자리에 있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책 준비하셨습니까? 이번에는 다크호스라는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크호스. 뭐 제목만 들어서 어떤 책일지 감이 잘 안 오는데 어떤 책입니까? 자, 이 책은 저자는 전작 평균의 종말을 통해 평균의 허상을 폭로한 바 있는 선두적인 사상가 토드 로즈와 신경과학자 오기 오가스입니다. 그동안 하버드 교육대학원의 다크호스 프로젝트를 통해 혜성처럼 등장해 인상적인 성공을 이뤄낸 사람들인 다크호스들을 연구해온 두 사람은 다크호스를 통해 성공에 이르는 새로운 개념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대체로 생계 문제에서 좋아하는 일과 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책에서 만나게 될 다크호스들을 보면 그것이 잘못된 선택임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은 개개인성을 활용해서 실력과 즐거움을 둘 다 얻었기 때문이죠. 표준 공식에 따르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행복이 충만한 삶을 누리고 있는 다크호스들의 여정을 살펴보면 실질적인 성공 법칙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자, 먼저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하죠. 다크호스. 검은 말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역하면요. 예, 그렇죠. 뭐 다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어떤 의미, 또 어떤 어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 기원을 살펴보니까요. 원래 다크호스라는 말이 1831년 젊은 공작이라는 소설에서 나온 말로 주인공이 경마에 돈을 걸었다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이 우승함으로써 돈을 잃었다는 데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크호스는 기존의 성공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들과 경쟁해서 이겨야만 성공이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자신의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해서 적을 이기고 그 분야에서 살아남아야만 했죠. 근데 이 책 속에서 소개가 되는 다크호스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책에서는 스티븐 스필버그 밑에서 조감독으로 일했던 인물, 올림픽 투포한 대표 선수, 스티브 잡스가 처음 고용한 직원 중 한 명, 백악관 정치 책략가였다가 옷장 정리 전문가로 변신한 사람, 돈 잘 버는 직장 걷어차고 서퍼 클럽을 개업한 경영 컨설턴트 등 무명의 다크호스들이 성공담을 바탕으로 다크호스형 사고방식의 4대 요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크호스형 사고방식의 4대 요소. 어떤 것들입니까? 첫 번째는 자신의 미시적 동기 깨닫기, 두 번째는 자신의 선택 분간하기, 세 번째 자신의 전략 알기, 네 번째 목적지를 무시하라 등이 나옵니다. 이 첫 번째 항목부터 좀 살펴보죠. 자신의 미시적 동기 깨닫기. 미시적 동기 정확하게 어떤 의미죠? 자, 현재 우리가 소위 말하는 꿈이라는 걸 조금 생각해보면 직업을 의미합니다. 그것도 남들이 다 인정해주거나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꿈의 직업이라 말을 하죠. 그런데 이런 의미 자체가 20세기 들어서 산업화 위에 생겨진 직업으로 만들어진 계급성의 고착화 형태의 꿈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을 정해진 틀로서 해석하죠. 그런데 사회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떤 직업도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완벽한 형태의 만족을 얻긴 힘들죠. 책 속에 나와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나가는 사업가였다가 어느 날 재봉사가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정주부였다가 음악을 프로듀싱하는 사람으로 변화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경우 대부분 자신의 미시적 동기에 주목을 했다고 합니다. 미시적 동기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내가 좋아하고 그것을 함으로써 감정적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동기를 말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런 미시적 동기 어떻게 깨닫게 된다는 겁니까? 첫 번째로는 자신의 삶을 사는 동안 일을 하거나 취미를 하거나 쉬는 것을 하는 동안에 자신이 그 행위를 함으로써 즐거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왜 그런 일을 하냐고 물어보아도 그냥 자신이 좋아서 하는 것이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다른 성공했다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이 성공했다고 혹은 부럽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그것은 내가 원하는 동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아무리 성공하지 못하고 인정받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내가 부럽다고 혹은 내가 열망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나의 미시적 동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성공한 사업가를 보고 너무 부럽다면 나의 미시적 동기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고 성공한 정치인을 보고 부럽고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면 나의 미시적 동기는 명예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귀찮을 것 같고 힘들 것만 같으면 나의 미시적 동기가 아니죠. 다른 예로 수의사가 동물들에 둘러싸여 사는 것을 좋아 보이면 그것이 나의 미시적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지속 가능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라도 먹고 살 수 있어야만 그 일을 내가 잠깐이 아니라 직업으로서 지속적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미적 동기가 좋다 하더라도 그 일을 직업으로 가질 수 없습니다.
실적인 조언인 것 같은데요. 또 두 번째 요소죠. 자신의 선택 분간하기. 좀 약간 무슨 의미지? 그죠. 싶기도 한데 예. 어떤 의미입니까? 자, 이것도 이게 사실 영어하고 우리말하고 좀 달라서 그런데요. 선택과 고르기를 분간해야 된다라고 해요. 선택은 초이스고 고르기는 옵션입니다. 우선 선택이라는 건 내가 주체적으로 길을 만들어서 가는 것이고 고르기는 몇 가지 답 중에서 한 가지를 고른 일종의 객관식 문제라는 거죠. 우리의 삶은 표준화되어 있어서 대부분 고르기로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우선 학교를 선택합니다. 초등학교를 나오면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는 자연계와 인문계로 나눠지고 대학은 인문, 경상, 자연, IT 계열 등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대학을 나오면 그 성적에 따라 직장이 나누어지죠. 이때도 우리는 우리가 주체적으로 고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스펙이나 능력에 따라서 정해진 몇 가지 코스 중에서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고른 결정은 결코 내가 원하는 미시적 동기나 나의 삶의 만족을 올려줄 수가 없습니다. 단지 남들이 보았을 때 그나마 나은 길을 가는 것뿐이죠. 그래서 자신의 삶을 선택하려면 이러한 고르기에서 벗어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게 생각하고 판단을 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단순하게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뿐 아니라 내 삶이 무엇을 선택하면 더 좋은 삶으로 채워갈 수 있는지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요소예요. 자신의 전략 알기인데 여기에서의 전략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자신을 평가할 때 본능적으로 학습, 훈련, 성취 등의 표준화된 방법으로 자신의 수행력을 감응합니다. 표준화 계약은 여러 방법으로 당신에게 스스로 잠재력을 저평가하게 내몰고 있습니다. 특히 당신을 심하게 위축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기관에서 당신에게 맞지 않는 전략을 채택하라고 다그쳐놓고선 당신이 쩔쩔매면 그 실패를 재능 부족 탓으로 돌리고 업신여기고 핀잔 주는 방법이죠. 다크호스형 사고방식에서 전략은 더 발전된 방법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표준화된 방법이 아니라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저자 토드 로즈도 낙제생이었지만 자신만의 전략으로 하버드를 졸업하고 강의를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중요한 관건은 위에서 내려온 전략을 수동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장점을 적절한 공부법과 훈련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자, 이제 마지막 요소죠. 목적지를 무시하라. 좀 약간 반어법인가요? 이해가 잘 되지 않기도 합니다만 이게 뭐 다크호스적 사고방식의 마지막 요소라고 했어요. 예. 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쉽게 말해서 목적지는 직업이고요. 목표는 하고 싶은 일입니다. 우리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직업, 목적지를 이야기를 하지만 다크호스들은 목적지를 무시해도 목표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다크호스형 사고방식에서는 목적지와 목표가 명확히 다른 개념이죠. 목표는 당장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목적지는 도달하는 일은 언제나 변화가 가능합니다. 중간에 발생하는 상황이나 불확실한 상황,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동물을 좋아해서 수의사가 되려고 하는데 수의사가 되는 게 너무 어렵다면 그 외 동물을 도와주는 동물 간호사나 동물 돌보미 같은 직업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즉 직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요. 사실 처음에 제목만으로는 좀 약간 막연하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요. 현실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이해가 되는군요. 좀 이 책의 총평을 해본다면요? 이 책의 전작 평균의 종말에서 비슷한 생각을 했지만 이 책 역시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직업의 변화에 대해서 많은 시사점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한 가지 직업이 아니라 많은 직업을 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직업을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 책에서도 던져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방법과 사례들이 많이 와닿았으니까 직접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동환 작가였습니다.